네, 토론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 섬유 산업, 동향, 국내외 천연 섬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또 전통적 가치 보존 방안, 한산모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차우수 회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산업발전진흥회 차우수 회장입니다. 이번 토론의 자장을 맡게 되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천연섬유 미래포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경숙 군산대학교 의료학과 교수님,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세계일보 국장님, 양재형 천연염색 발언 대표님, 방연옥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 보유자 선생님, 임은순 한산모시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숙 군산대학교 의료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을 그 목화를 친환경으로 재배를 직접 해가지고 이걸 과연 제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정말 10년 동안 정말 많이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럼이 그냥 어떤 업적을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모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과연 우리 한산모시가 세계적으로 어떤 이름 어떤 네임 밸류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야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천연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괜찮을까요? 천연 섬유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섬유 산업에 있어서 결국 합성 섬유라는 거는 천연 섬유를 어떻게 합성 섬유를 가장 천연 섬유에 가깝게 만드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연 섬유의 한계라는 것은 그만한 넓은 대지와 그만한 많은 동물을 키워서 거기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성 섬유라는 것은 어떤 천연 섬유의 장점, 예를 들면 목화 섬유는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쾌적한 면섬유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합성 섬유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실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실크를 모방하는 섬유는 실크의 어떤 정말 섬유의 여왕이란 말을 들을 정도의 어떤 우아한 광택을 지닐 수 있는 그런 합성 섬유를 만들고, 어떤 모섬유를 모방하는 데는 모섬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온도의 차단성,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섬유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모방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작게 잘라서 그거를 크레이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지금 패션의 세계적인 어떤 중점 역할을 하는 게 이태리잖아요. 이태리가 만든 섬유, 이태리가 만든 가죽 제품, 모든 걸 다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비싼 돈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태리라는 나라에서 그러면 가죽을 만들고 섬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생산하지 않아요. 면은 인도, 기후가 가장 적절하게 맞는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또 가죽도 가공을 하는
그 생산해서 그 목축업을 하는 데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은 인도에서 하고 염색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산모시가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산모시를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매력적으로 사고 싶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10년 동안 모카를 재배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아까 이제 박훈 연구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가격 경쟁력을 하는 게 뭐 물류 유통이라든지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류 유통 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생산하는 나라 따로 있고 가공하는 나라 따로 있고 디자인하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물류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생산 공정을 어떻게 좀 줄여봐 가지고 갈수록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럼 생산 공정을 어떻게든 단순화해서 어떤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낮춰볼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디자이너를 획일화하고 단순화시켜만이 이런 그 공정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에는 이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든 디자인이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그 제품 하나하나당 어떤 그 가격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오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훈복 대표님 같은 분께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그 모시의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가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한산 모시 제품을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 서천에서도. 그래서 어떤 단기간에 저는 그 모카도 10년 했어요. 10년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니까 이제 마지막은 모카꽃으로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카꽃을 뭐 현장에서 7년 8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모카꽃의 그 어떤 그 가냘프면서도 그 아주 그 화려하고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운 그 색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그 어떤 그 디자인 도안을 해서 그걸로 이제 뭐 제품화를 하고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만이 이게 어떤 방안이 나오지 어떤 단순하게 어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뼈를 깎는 어떤 서로 고민과 어떤 토론을 해야만이 좀 더 한 단계 1년이 지나서 좀 더 뭔가 진척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밀라노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구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거를 한 곳에 붙지 말고 우리 한산 같은 이 서천에도 그 거기에서 한 10분의 1만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아주 그 정말 어떤 그 색다른 제품이 나와서 어떤 국제전에도 제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를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거를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정말 그 서천에서 그 한산 모시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좀 많은 예산도 따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돈을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뭔가 가져와라 결과를. 그렇게 해서 뭔가 매년 쌓여 나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는 크게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경숙 교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굉장히 짧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지역 문화 산업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산모시를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야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한산모시가 세계적인 그런 제품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서천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천군을 키워갈 수 있고 육성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면은,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마케팅에 성공한 섬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섬유냐면 풍기인견이라는 섬유입니다. 그러나 그 풍기인견은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생산하기 어려운 화학 제품을 가지고 풍기인견이 천연 섬유로 보여지는 그런 마케팅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산의 모시는 거기가 견줄 수 없는 대단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정모 세계일보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세계일보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모입니다. 저는 사실 패션 전문 기자가 아니어서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토론에 좀 한계가 있고요.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산못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떤 이 섬유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그렇고 상품화도 그렇고, 또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한산모시가 알려져서 좀 더 적극적인 상업성을 띈 상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그런 바람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집에 장롱에 아주 고가의 한산못이 그 한복이 한 벌이 있습니다. 저희 그 아내의 외갓집이 한산이에요. 마산면이라는 곳인데, 저희 장모님께서 사위가 셋인데 사위들한테 결혼을 하면은 한산 그 못이 그 필로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그걸 선물을 해주시는데, 저도 결혼을 하고서 그 한산 못을 원단을 받아가지고 한복집 좀 괜찮다는 한복집에 가서 한복을 맞춘 적이 있는데, 그 한산 모시를 대하는 그 한복집에 꽤 유명한 그 바느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한산 모시의 제품을 보고서 감탄을 하고, 나중에 바느질하고 나서 조각조각 그 남아있는 그 원단을 전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건 가지고 가서 어떤 용도든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해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다. 다 그 남은 그 재단을 하고 남은 원단을 저한테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주시는 그 기억이 선명한데요. 그만큼 이 한복을 만드는, 지금은 이제 섬유가 한복만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한산모시는 20년 전의 얘기인데 한복 유지였는데, 그 한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원단의 우수성에 대해서 감탄하고 인정한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우리 한산모시가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옷을 잘 꺼내 입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주신 이 원단이었고, 그 귀한 한산모시 한복이었기 때문에, 여름용 그 한복이었기 때문에 몇 번 그 장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입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입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실제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산모시가 좀 더
상업성을 결국 상업성을 띄어야 여기에 계신 한산모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지역민들 또 뭐 도시에서도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좀 더 대중화되면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한산모시 장인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단을 많이 생산하려면은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 정부나 또 중앙 정부 또 관련 산업계가 협력해서 소위 한산모시의 연구는 학계에서도 있지만 사실 여기 장인들이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연구가이자 또 관련 산업계인데 우리 이제 또 이제 전문적으로 패션 산업을 하시는 우리 장 대표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또 학계에 계시는 또 우리 뭐 교수님들 등에게 또 국가적 차원 또 지방 정부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산모시가 또 국민들에게 또 해외에서 각광받는 섬유 소재로서 또 다양한 어떤 상품들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인 중앙정부, 지방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저도 이 한산모시에 대한 관심 또 이 서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산모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모 세계일보 국장님께서 아주 귀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국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면 집에 한산모시가 있으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여기 한산모시의 고장에 와 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한산모시를 이렇게 기부를 하신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토론의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한산모시의 고장이 산업화되기면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되고 생산자 소득이 향상이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특히 언론에서는 많은 홍보와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재형 천연염색 바른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연염색계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천연염색 바른의 양재형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돌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제가 천연염색 하는 분들 중에 제일 어린 축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돌답게 천연염색계에서 그동안 하지 않은 행동들, 그런 기업 운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염색이 저 같은 젊은 사람들도 입으면 매력을 느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천연염색 한 지가 10년 됐고 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6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 6년 동안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 염색 기계들을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연염색에 가장 적합한 기계를 찾아다녔고 6년이 걸려서 현재는 천연염색 대량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을 조금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좀 천연염색계에서 좀 요즘 핫하다.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감히 우기고 다닙니다. 제가 한산모시 여기 초대를 받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미리 와서 한산모시관에 가서 또 박물관도 그렇고 둘러보고 공부도 좀 해봤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제품 생산. 앞서 패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 생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화를 시키고 한산모시를 알리는 부분에서 저는 한산모시만의 인증 제도나 택 같은 그런 서비스, 한산모시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스토리화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문화적 소비인데요. 제품으로서 한산 모시가 소비되는 것, 대중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문화적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소비되는 것도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제주도의 해녀의 부엌이라는 사례인데요. 해녀분들이 그 옛날 그 수산물을 판매하던 판매장 유휴 공간을 레스토랑으로 바꿔서 젊은 청년이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해녀분들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녀분들께서 직접 그날 채취한 것들을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을 그날 오신 분들께 공연을 통해서 해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날 그 체득한 수확물들, 그 수산물들을 같이 나눠 먹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산모시 아까 박물관도 그렇고 가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 전통 장인분들께서 만드시는 그 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 이런 개발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토론의 자장 역할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천연염색계의 아이돌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니 이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연염색에 대한 중요성은 100번을 얘기해도 아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천연염색은 특히 그 모든 인류의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중요한 소재 산업입니다. 이런 소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관련자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지역 산업으로 키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문화적 소비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 소비가 되고 이것이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 무형문화재 선생님도 계시지만 문화 소비가 되지 않으면 박제화가 돼서 박물관에 뺏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 소비가 될 수 있는 노력을 무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양재영 아이돌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 와 계시네요. 박연옥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 짝이 보유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한산모시를 짜고 보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70년을 제가 모시를 어르신들이 하시고 보고 이런 것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시를 열심히 짜고 배우고 해서 이렇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등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다는 걸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시는 진짜 이 여인네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모시예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 모시를 봐도 너무나 귀엽고 진짜 사랑스럽게 살고 있고요. 이 모시는 제가 이렇게 어려서도 그 모시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할머님들 이렇게 모시를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모시를 하셔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시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산 모시를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겠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진짜 모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진짜 사람의 손으로 입으로 모시를 하려면 이 온 몸이 다 닳도록 모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산 모시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안 입었어도 참 입은 것보다 안 입은 것이 더 이렇게 시원하고요. 넌 진짜 모시는 예쁘고 진짜 점잖하게 한산 모시를 입으신 분들은 진짜 점잖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옛날에 모시를 입으시면 아, 저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 할아버지라는 걸 이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모시 한산 모시를 많이 제가 짜고 만들고 했어도
모시 옷을 입으신 분들은 항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산 모시를 여러 나라에서도 한산 모시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고요. 우리 디자인 선생님들 많이 모시로 좀 디자인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한산 모시 예, 진짜 섬유 딴 건 섞어지지 않고 풀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옷감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도 섞어진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디자인 선생님들 진짜 한산 모시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한산 모시는 1500년 전부터 잠자리 날개같이 곱고 단정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산 모시는 예, 잠자리 날개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 홍보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산 모시 좀 더 세계적으로 좀 널리 알려주게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것까지입니다. 예, 우리 방윤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윤옥 여사님께서는 평생을 모시와 생활하시고 모시의 아픔을, 모시의 슬픔을, 모시의 인생을 살아오신 그런 끈끈한 모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모시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모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한산으로 직결돼서 한산 모시가 새로운 산업군으로 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순 한산모시 조합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산모시 조합을 맡아갖고 있는 임은순이라고 하고요. 우선 서천 이 먼 곳까지 더운 날씨에 이렇게 관심 갖고 와서 한산모시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앞에 박연옥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천연염색 선생님께서 한산모시는 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한산모시 택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한산모시는 일단은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이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 돼요. 전통모시라는 거는 사람 입으로 전부 째서 이빨로 전부 째서 무릎에 비벼 삼아서 그거를 원사를 만들어 갖고 100% 완전히 지금까지 뭐 어떤 섬유국 안에 천연섬유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산모시만큼 100% 핸드메이드로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안동 삼배도 많이 기계화가 좀 됐다고 들었고요. 한산모시는 지금까지 뭐 처음부터 농사부터 지금 원단 나오기까지가 전부 핸드메이드예요. 옷 만드는 이 바느질하는 것까지는 전부 핸드메이드인데 그거를 산업화로 가려고 맘먹으면 굉장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지금 농촌에는 있도 안 오고 또 그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은 많지 대가가 나오야 하는데 그래야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도 욕심을 갖고 올 수가 있고 한데 내가 노력은 많지 대가가 안 나와요. 대가는 그만두고 요새 최저임금도 시간당 뭐 돈 10,000원씩 가는데 우리 모시 실 째시는 분들 하루 인건비가요. 하루 1시간이 아니고 하루예요. 하루 인건비가 4,000원도 안 돼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통모시는 그냥 참 우리 대표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15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유네스코에도 등재돼 있고 하는 모시니까 전통을 그냥 명맥을 이어간다 생각하고 현대모시 쪽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 산업화로 가야 되는데 그 현대모시도 농사지어서 수확하기까지는 손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기계화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희가 기계화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기계화가 안 되고 그것을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갖고 그 지금 저기 그 일반 섬유로 얘기하면 정년이라고죠. 포백을 하는 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 포백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어떻게 해와도 그거를 또 원사 빼는 데로 가면은 원사를 안 빼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왜 안 빼주려고 하냐 했더니 그 모시는 좀 모시의 특성이 있어갖고 어디 이렇게 털이 날르면은 그 씨를 이제 분섬을 하잖아요. 분섬을 해서 원사를 빼는데 그 분섬을 때 그 솜털이 날르면 다른 데가 붙행이면 붙어버리면 그게 버린대요. 다른 실까지. 그래서 방적사로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모시를. 그래서 참 옛날에 그 논산에 충남방적 있을 때는 제가 엄청 쫓아다니며 사정해갖고 비닐로 한 그 라인을 전부 막더라고요. 그 이렇게 원사 빼는 한 라인 전체를 비닐로 다 쳐서 막고 밀폐시킨 뒤에 그 안에서 그 원사를 빼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원사를 빼서 그것도 100%도 빼고 70%도 빼고 50%도 빼고 했었는데 이제 혼방 면하고 같이 모달 같은 거 이제 같은 천연섬유 개통으로 골라서 혼방을 해갖고 빼서 그렇게 해서 양말 제작을 하고 지금 속옷 제작도 하고 이불 제작도 하고 하는데요. 그 과정도 그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과정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열약한 그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제일 젊은 사람이 제 또래예요. 60에서 70 사이에 제 또래. 그렇지 않으면 다 고령화가 고령인데 더군다나 전부 여자분들이고 그런 능력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원이 넉넉치는 않잖아요. 그냥 못이라는 개념으로 한산못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맥은 안 끊기고 전통못이는 그냥 가고 산업화는 현대못으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한산무시 조합장님이신 이문순 여사님께서 한산무시에 대한 현황 또 처해져 있는 현실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 또 이것을 산업화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걸림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산업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극복의 문제를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산업화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지역적 투자도 물론이지만 기술적 투자, 인적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면은 가능성이 있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문순 조합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훈 산업연구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연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에 닭섬유, 한지섬유라고 하죠. 이 닭섬유를 설비를 구축하고 그 만드는 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 제가 그 기획 보고서를 제가 썼고 제가 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닭섬유도 마찬가지. 좀 있으면 마섬유도 이야기 저기 안동마도 이야기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부터 베는 그 표백에서 방적까지 하는 게 전부 수동이었는데 그 익산의 그 닭섬유는 이만하기 때문에 닭섬유를 베서 껍질 벗기는 거 다 그거 자동화 시켰습니다. 자동화 시켜서 방적까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닭섬유는 이 모시보다도 더 열악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두께를 보면 한 25수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지금 30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설비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그 제품화 시키려고 또 많이 합니다. 전에 많은 우리 분들이 쓰고 있는
침구에 우리 그 닭섬유 만드는 부분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에서 좀 상업화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닭섬유 만들 때 예산이 그때는 꽤 오래됐으니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구축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뭐 그 계속 R&D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서 지금도 좀 추진되고 있고, 대마섬유는 이제 그쪽 지자체에서 280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지금 자동화를 갖추어서 말하면 방적까지 배에서 껍질 벗겨서 방적까지 하는 걸 전부 지금 자동화 설비를 갖추려고 좀 그 지자체 중앙정부에서는 대마 쪽은 지원을 못 해줬어요. 실은 그것도 제가 그 평가를 했는데 정부에서 주기에는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기획보고서가 주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돈 못 가고 지방정부에서 280억 돼서 지금 그것도 자동화 설비를 갖춰서 방적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만데 이 모시는 더 오래 더 먼저 기반 구축을 실은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참 이 모시가 굉장히 좀 빨리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그 닭나무나 대마에 비해서 조금 발전이 더딘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실은 이 모시가 닭나무보다는 더 훨씬 더 얇거든요. 더 상업화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또 불과학과 말했듯이 좀 정부 지원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익산에서 했던 이 닭나무 기반구축 사업처럼 아무래도 이 모시도 한번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해서 기반을 아까 말했듯이 자동화 아니 뭐 자동화가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자동화는 돼야만 아까 말했듯이 이거 시급 4,000원 받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산업화가 이제 못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최소한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디자이너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분들께서도 이쪽이 그 상업화가 잘 어렵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가 장인 정신이 없는 디자이너가 아니면은 잘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디자이너들도 좀 육성하고 지원해서 한번 이 모시도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한산모시의 희망적인 말씀. 저도 한지발전진흥회를 20여 년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익산에 있는 예전에 니트산업연구원, 지금은 이제 또 융합연구원 이름이 좀 바뀌어져 미래융합연구원인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10여 년, 근 20년 동안 한지 분야에 들어간 예산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속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지역민들의 노력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R&D 사업이라든지 지역 특화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서천에도 많은 인재분들이 계시지만 경험이 많은 우리 박훈 연구원님을 좀 서천군에서 모셔서 제안서도 준비하시고 또 R&D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은복 모노컬렉션 대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그 콜라보레이션 저렇게 방영록 선생님 같은 분하고 콜라보를 해서 전통의 방식을 현대화해서 그게 어떤 문화적인 가치도 가지면서 산업화되는 그런 중간 과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저희 디자이너들을 대표해서 조금 반성하는 거는 그런 과정에 그 전통 기술과 그 특징 또 그것의 개선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개발비를 먹고 그냥 한 번도 여기 내려와 보지 않고 결과물만 받아서 전시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장인이나 이런 인간문화재 분들이 디자이너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5년 전서부터 천연염색과 오칠과 이걸 직접 배워본 이유가 제가 그걸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알아야 이걸 가지고 제가 산업화하던 뭐 디자인에 적용하던 어떤 부분을 현대화하고 현대 생활에 맞게 할까, 그리고 또 여태 전통에선 적용하지 않은 소재에도 적용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제 디자인에 모듈라 작은 피스로 연결해서 그 크기를 맞춰 쓰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몸집이 크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도제는 도제대로, 그러니까 공예의 장인은 장인대로 그 길을 계속 계승하고, 그게 뭐 자식이 됐던 가족이 됐던 대개는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가격을 충분히 주고 소비자들이 사주고 그 기술은 계승하되, 그분들이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과 기술적인 협력을 해서 산업화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버무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지, 전통 한지나 이 전통 그 명주나 이제 모시는 제가 한사는 아직 들여다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작이 농사부터예요. 그리고 토종씨, 그리고 그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재료가 나오는데, 농사를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그나마 제가 강화에서 아까 보여드린 화문석도 짜달라고 말씀드리면 고추 농사해야 돼서 못 짜준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고추 농사 안 짓고 화문석만 짜서 생계가 되고 행복하시게 해주면은 되는데, 이건 소비자의 잘못이기도 하고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고 지자체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중간에 그걸 딜링하는 중간 마진을 먹는 업자들이 다 재밌는 거지, 사실상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은 실상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첫 번째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이 공예라는 거는 또 저희 디자인 세계에서는 공예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작가이기 원하고 미술을 하려고 해요. 미술은 물건이 아닙니다. 공예는 물건이어야 되고 사람이 써서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이 쓸모도 있지만 아름답고 그 안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뭔가 문화적인 가치나 지속 그 고운 가치가, 그 방영호 선생님이 모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우아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그게 뭐겠어요? 그 모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죠. 그냥 그 자체로. 근데 사실 제가 요새 모시를 서울서 보면 그 멀쩡한 모시를 조겨가지고 조각보를 만들어요. 그냥 남은 천으로 그냥 안악내들이 그게 아까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어서 쓰던 재활용이 조각보지, 그 멀쩡한 조각보 모시를 다 조겨가지고 조각보를 만들어서 작품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지금 증상들이 제가 많이 이렇게 전통 섬유를 대하고 전통 한지를 대해보면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잘 짜여진 물건이고 잘 만들어진 한지고, 그게 결국은 닭에서 시작되고 모시는 모시 그 식물에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밭에서 누가 그거를 그 고생을 하고 키우고, 그걸 닭 같은 건 일일이 다 벗겨야죠. 뭐 잿물에 삶아야죠. 그 모든 과정들이 그만큼 공을 들였을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전통의 그 공예와 산업화는 조금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박훈 선생님처럼 산업화 하더라도 이거를 조금은 부분적으로 어떤 그 산업화되는 물건의 그 현대화라는 게 당장 뭐 모시에서
모시 같은 느낌의 나일론을 만든다는 이런 너무 극명한 그 차이를 줄 게 아니라 뭔가 이 중간에 잘게 쪼개져서 단계를 거쳐서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펄쩍 큰 걸음을 뛰려다 보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그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대마나 한지 섬유가 얼만큼 지금 보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비엔날 나갔을 때만 해도 핫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냥 그 전시로 그냥 우리 문화에 대한 자랑으로 그냥 소모되고 산업적으로는 발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제가 디자이너로서 저희 디자이너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진짜 근본적으로 농사에서부터 물건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그러니까 염색을 배워봐도 원재료가 한국 건 비싸요. 중국 거는 싸요. 하지만 쪽도 제가 배워보면 우리 거는 훨씬 쪽의 색이 아름답고 하지만 우리 거는 만드는 방식도 일본에 비해서 어렵고 성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과 어떤 부분을 절충해서 만들어 갈지는 사실상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도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발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합장님께도 너무 따로 뵙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사실 한산무실 처음 와봐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도제 형식의 어떤 그 공예와 산업화는 좀 분리를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덧붙여서 해도 될까요? 지금 디자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태리 빌라노 갔던 것도 그때도 핫하진 않았고요. 이 모시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은 지는 1992년도부터 사양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당시에 모시가 없어진다고 해서 막 모시꽃 그 실 한 곳에 그 10곳을 가지야 한 피를 날고 20곳을 가지야 저희가 한 피를 짜요. 씨실 날실해서. 근데 그 못이 한 곳에 그때는 4,000원, 3,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모시가 없어진다고 할 시기였는데 그 이태리 같은 데 박람회도 가고 패션쇼도 가고 뭐 공예품 전시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했는데 그때는 정부 그 국비 사업이 있었어요. RIS 사업이라고 해갖고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하는 거 사업이 2006년도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전통무시는 그때도 완전히 뭐 배제 상태라고 거의 할 정도로 제가 불만을 살 정도로 배제돼 있었고 현대화 쪽으로 간다고 해서 뭐 방적 공장을 만드네 뭐더네 뭐 각체 그 기업들 하여튼 뭐 이로 말로 낄 수가 없을 정도로 각체 뭐 실 만드는 공장 원단 짜는 공장 뭐 스포츠웨어를 만드네 뭘 만드냐고 다 모여들어갖고 그 정부 보조금 딱 끝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우리 못이 조합밖에 안 남았는데 조합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그거를 원료부터 사서 용달차 불러서 실프 댕기면서 사정해가면서 원사 빼서 그나마 지금 양말이랑 이런 거 조금씩 만들어 놓은 거죠.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죽하면 기업 사업꾼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정도라고 전주 한지사 하는 데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한지사 그 사업 하시는 분도 그때 한지사도 그 RIS 사업을 같이 하셨거든요. 저희보다 좀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몇 번 참 상담도 해보고 제가 거기 가서 그분한테 사정해서 그 양말 하시는 분한테 양말도 만들어 오고 그랬는데 한지사 같은 거나 저기 대만은 그래도 한산무시하고는 조금 틀려요. 만드는 그 과정이. 한산무시는 삶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벗겨서 그
채로 벗겨서 말려갖고 이게 뭐 수분이 말르면 또 벗겨지지도 않으니까 아침 해장이 비어서 이슬 말르기 전에 싹 덮어놓고서 그거를 벗겨야 돼요. 그날 하루에. 그렇게 해서 마르지 않게 수분이 말르면 안 벗겨지니까 그렇게 해서 해갖고 그놈을 또 말려서 그렇게 해서 그냥 껍데기째 갖고 나오는데 그거를 수매해서 저기 그 포백수약 가면은 그 모시는 다른 거 같지 않고 그거 보고 뭐 탄닝이라고든가요? 끈적거리는 그 뭐가 있어요. 점액이.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다들 못 얻었다라는 얘기를 한 번 오면 못 얻었다고 다 손들어요. 해보신 분들이. 그리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고비고비 힘들게 넘어와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지금 자꾸 뭐 발달되는 시대니까 좋게 자꾸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죠. 영원히 이렇게 가든 않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충남 서천이 아니고 부여군으로 시집을 와서요. 모시라는 모자도 모르고 왔던 사람인데 26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골에 오니까 아무것도 시골에서는 부업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시자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라도 좀 배워볼까 하고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부업이라도 해볼까 하고 시작해갖고 영원히 이 모시에 빠져들어서 헤어나들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길, 모시와 함께했던 그 길들이 얼마나 험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산 모시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시간과 공식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공식적인 토론의 시간을 마치고 이 시간이 끝나면 자유토론으로 계속 하고자 하시는 뜻 있는 말씀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